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잘 되는 거야. 학원을 이렇게 보냈는데 성적이 왜 이러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학부모님들, 이 말들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이가 시험지에서 100점을 받아올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안도감이 어쩌면 아이의 학습 성장을 멈추게 하는 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깊고 상세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무기력해진 내 아이의 꺼져가는 눈빛을 다시 반짝이게 할 명확한 답을 얻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모의 불안이 아이의 자율성을 집어 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의 작은 시행착오조차 거대한 실패의 신호로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삐끗하면 끝난다는 공포 때문에 아이의 일정을 초 단위로 관리하죠. 하지만 이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잠시 덮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부모가 모든 위험을 대신 막아줄 때 아이의 자율성과 자신감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또한 무언가를 해내야만 인정받는다는 메시지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강박을 심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통제로 무기력해진 아이들은 실제로 지능 검사 IQ 수치가 낮게 측정됩니다. 뇌가 우울하고 위축되면 생각의 속도 자체가 확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즉, 어린 아이들은 학원을 더 보내는 것보다 아이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이의 지능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메타인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건 1단계 모니터링일 뿐입니다. 진짜 실력은 2단계, 즉 모르는 걸 발견했을 때 타인에게 소통하고 도움을 구하는 컨트롤 능력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점을 맞은 아들이 고백합니다. 엄마, 나 사실 몇 문제 찍어서 맞힌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 모르는지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 다음 시험에 들통날까봐 무서워. 여기서 부모가 찍은 것도 실력이지. 라고 반응하는 순간 아이는 가짜 점수 뒤로 영영 숨어버립니다. 모르는 걸 들키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메타인지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많은 아이가 대충 눈으로 보고 안다고 생각하는 설명 깊이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컨트롤이 부족한 이유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걸 묻는 것이 예의 없거나 무능해 보인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AI가 1초 만에 정답을 주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뇌는 적당히 고생하고 끙끙댈 때, 즉 바람직한 어려움을 겪을 때만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AI가 주는 빠른 정답은 아이의 실력이 아니라 단지 메타인지를 잠시 빌려온 것뿐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파악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약해진 채 가짜 똑똑함만 쌓여가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와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보내는 SOS 신호를 읽으세요.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거나 반대로 표정이 사라지거나 작은 실수에 과하게 흥분하거나 반대로 무기력해지는 신호를 포착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드니? 최근 하는 고민이 뭐야? 지금 너는 행복하니? 이 질문을 건네는 순간 아이의 마음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꺼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작은 틈이 통제에서 관계로, 억압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가정에서 천천히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 즉 자기 결정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기쓰기처럼 워드창을 열고 생각을 적는 행위는 무기력을 극복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메타인지를 키워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솔루션 두 번째는 아이에게 사소한 주도성을 주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운동, 농구 등을 하거나 웹툰을 그리는 등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아이가 결국 공부도 더 잘하게 됩니다. 솔루션 세 번째는 부모와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소소한 기회와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빠와의 라면 한 그릇 같은 기억들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단한 훈계보다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같이 먹으며 나누는 공감의 시간이 아이에겐 가장 강력한 정서적 안정기지가 됩니다. 또한 우리 부모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입을 닫는 건 부모의 반응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아이한테 화가 났지? 내 어릴 적 부모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아이에게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바로 설 때 비로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진짜 양육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메타인지 대화법 하나 살펴볼게요. 아이가 조선시대에는 왜 안경이 없었어? 라고 묻습니다. 이때 바로 검색해서 정답을 주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네, 진짜 궁금하다. 안경이 없었으면 세종대왕님은 책 볼 때 진짜 힘드셨겠다. 민수는 만약 안경이 없던 시절로 가면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줬을 것 같아? 이 대화는 아이가 정답에 매몰되지 않고 사고를 확장하며 모르는 영역을 탐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괴로워하는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민경아, 진짜 똑똑한 사람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래. 모르는 걸 혼자 끙끙대는 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참는 거야. 내일 선생님께 3번 찾아봤는데도 이 지점이 안 풀려요 라고 말해보자.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너는 이 문제를 이기는 거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이후에 대학까지 학업이라는 긴 여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결국 행복입니다.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해도 안전하다는 느낌,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즐거움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녁 아이가 시험지를 가져온다면 점수 대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이 문제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엄마는 내 점수가 아니라 내 생각이 궁금해. 부모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길게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맙시다. 엄마도 어제 반성 많이 했다고 나도 모르는 게 많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부모가 보여주는 솔직함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메타인지 모델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부모들이 한 가지를 오해합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맡겨두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많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걱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숙제부터 해. 이 말은 아이에게 행동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숙제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까? 이 질문은 아이에게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아이의 뇌는 이 순간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능력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자기조절 능력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방향을 찾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생각하는 힘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탁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은 뭐였어? 또는 오늘 하루 중에 조금 이상했던 일은 뭐였어? 이 질문들은 단순한 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이 과정은 아이의 생각 구조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능력은 학교 공부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결국 생각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니? 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생각했니? 이 질문은 아이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움직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머릿속에는 조금씩 자기만의 생각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이의 성장을 만드는 것은 더 많은 학원이나 더 어려운 문제집이 아니라 아이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대부분 부모가 아이를 조금 더 믿어주기 시작할 때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다면 당신은 아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모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아이와 마음의 대화를 하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 보세요.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저도 응원해 주시면 더욱 깊이 있는 내용을 고민하고 다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